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분명 내 마음은 이런데 이걸 말로 설명하려고 하면 뭔가 좀 다르게 표현되는 것 같은 느낌이요. 오늘은 바로 이 흥미로운 미스테리,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것과 말하는 것 사이에 보이지 않는 틈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엄청나게 힘든 일을 겪었는데도 막상 남들한테는 아무렇지 않은 척 되게 담담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반대로 사실 별일도 아닌데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막 드라마틱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죠.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우리의 이야기는 감정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 아닌 걸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과학자들은요, 이 현상을 그냥 저 사람 실수했네 혹은 과장하네 이렇게 단순하게 보지 않았어요. 라이언 연구팀은 오히려 이 감정과 이야기 사이의 간극이야말로 우리가 이 복잡한 사회를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아주 중요한 신호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이 어긋남 속에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진짜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와, 연구 스케일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 숫자 보이시죠? 35만 1734. 이게 뭐냐면요, 연구팀이 실제로 분석한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의 개수예요. ANAD라고 불리는 이 방대한 데이터셋 덕분에 지금부터 우리가 나눌 이야기들은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아주 탄탄한 데이터에 기반한 결론이라는 점 먼저 말씀드릴게요. 연구팀은 이 간극에 서사 감정 불일치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그냥 그런 느낌적인 느낌 같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야기의 구조가 얼마나 복잡한지,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감정이 얼마나 센지를 각각 따로따로 특정해서 그 둘의 차이를 정확한 숫자로 딱 보여줄 수 있는 아주 과학적인 지표라는 거죠. 측정 방식이 되게 재밌어요. 이걸 일종의 감정 대시보드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대시보드에는 다이얼이 2개가 있는 거예요. 왼쪽 다이얼은 서사 복잡성, 즉 이야기를 얼마나 논리적이고 깊이 있게 어떻게 말하는지를 보여주고요. 오른쪽 다이얼은 감정의 크기, 그러니까 표현된 감정이 얼마나 강렬한지, 무엇을 느끼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 연구는 이 두 다이얼의 눈금이 얼마나 서로 벌어져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 이제 어떻게 측정하는지 알았으니까 본격적으로 그 결과를 한번 들여다봐야겠죠.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연구를 해보니까요, 인간은 감정을 이야기할 때 늘 똑같은 방법을 쓰는 게 아니었어요. 상황에 따라서 아주 유연하게 여러 가지 다른 전략들을 쓰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 4가지 전략입니다. 첫 번째는 결합. 이건 가장 기본이죠. 큰 감정은 복잡하게, 작은 감정은 단순하게, 감정과 이야기가 딱 맞아떨어지는 상태예요. 두 번째는 전략적 축소.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데도 오히려 막 이성적으로 차분하게 사건을 분석하듯이 말하는 거 보신 적 있죠? 어쩌면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무의식적인 전략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전략적 과장. 이건 반대죠. 사실 별일 아닌데 온갖 스토리를 다 끌어와서 이야기를 부풀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공감이나 관심을 얻으려고 할 때 주로 쓰죠. 그리고 마지막, 붕괴. 감정의 파도가 너무 거세서 이야기가 막 뒤죽박죽, 논리를 잃어버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와, 인간의 감정 표현 전략? 정말 다채롭죠?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아주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튑니다. 만약에 말이죠, 우리 인간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최첨단 AI에게 똑같은 감정적인 이야기를 들려주면 얘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과연 AI도 우리처럼 이 4가지 전략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을까요? 연구 논문에 있는 이 한 문장이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충격적인 결과를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서사는 4가지 영역 모두에 촘촘하게 분포하는 반면 이 특정 모델은 얇고 정렬지향적인 띠로 붕괴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말해서 인간의 감정 표현이 다채로운 색깔로 가득 찬 지도라면 AI의 표현은 그 지도 위에 그냥 연필로 찍은 가느다란 단색선 하나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그래프가 그 차이를 그냥 한눈에 보여줍니다. 인간의 표현 총량, 그러니까 감정 표현의 전체 부피가 거의 300에 가까운데요. 최첨단 언어 모델은 고작 66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숫자만 봐도 그 간극이 얼마나 거대한지 느껴지시죠? 이걸 숫자로 딱 환산하면요, 무려 4.5배입니다. AI의 감정 표현 세계는 우리 인간에 비해서 4.5배나 더 좁고 압축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쓰는 이 풍부한 감정 전략의 대부분을 AI는 이해하지도 사용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연구팀은 이 현상을 규범적 붕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게 AI의 실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AI를 더 안전하고 유용하게 만들려고 훈련시킨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이거나 논란이 될 만한 표현은 피하도록 가르쳤더니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감정 표현 방식까지 싹둑 잘라내버린 셈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표현 범위의 축소가 우리한테서 뭘 빼앗아가는 걸까요? 그건 바로 감정 주권입니다. 내 감정을 언제, 어떻게, 얼마만큼 드러낼지 스스로 결정할 권리요. 우리가 기쁘다고 해서 꼭 활짝 웃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슬프다고 꼭 눈물을 보여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처럼 자기 감정을 스스로 통제하고 조율하는 능력,
그게 바로 감정 주권이고 이게 곧 우리의 표현 범위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몇 가지 심각한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 AI는 우리가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쓰는 전략적 축소 같은 건강한 방어 기제를 감정이 메마른 비정상적인 반응이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둘째, 이렇게 단조로운 AI랑 계속 소통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자신의 감정 표현 방식마저 밋밋하고 단순하게 변해버릴 수도 있겠죠. 결국 이건 우리 내면 세계를 지키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문제이고요. 앞으로 우리가 만들 AI가 인간의 복잡성을 존중하면서 발전해야 한다는 아주 중요한 숙제를 던져줍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소통하고 공감하고 또 관계를 맺기 위해서 점점 더 의지하게 될 이 도구들이 정작 우리 인간의 가장 깊고 다채로운 언어인 감정의 언어를 온전히 구사하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의 미래는 어떤 모습이 될까요?